안녕하세요. 이상덕입니다. 오늘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로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려놓음은 체험의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조앤 로링이 직접 겪었던 얘기들을 설명드리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앤 로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직업이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보기도 하고 영화도 다 봤지만 정말 놀라운 소설,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낸 조앤 로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를 쓴 작가 조앤 K. 로링. 대학에서는 불문학과 고전학을 전공하고 비서일을 잠깐 하다가 해고되었고 영어 교사로 활동한 조앤 로링은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생후 4살 된 딸과 초라한 단칸방에서 일자리가 없이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는 1965년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아주 평범한 소년 중의 소녀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영어 교사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포르투갈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생각이 되었지만 이내 가정 불화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딸과 함께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서 국가 보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으며 가구도 마련하지 못해서 여동생이 쓰던 것을 빌려 쓰기도 했고 또 차디찬 바닥에서 겨울을 지내야 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딸에게 줄 분유가 부족해서 맹물로 딸에게 먹이기도 하고 자신이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낸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순간 그가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는데 상상력도 풍부했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책도 즐겨 읽고 쓰기도 했던 그녀에게 또 어린 시절부터 동생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얘기거리로 동생을 재밌게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10살 때는 이미 소설을 쓰기도 했던 그녀가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재능이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스, 나니아 연대기 작가였던 C.S. 루이스, 이 두 사람의 소설도 열심히 읽고 또 그 작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꿈에 그리던 그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런 소설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하면서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꿈이 되살아난 겁니다. 꿈을 잊지 않고 있던 그녀는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불씨를 살아냈고 그녀는 런던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낡은 카페에 앉아서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서 90타자로 치고 또 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방대한 원고의 해리포터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첫 작품이 완성됐는데 출판사에서 출간한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 최우수 아동도서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55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4억만 부 이상이 팔리는 출판사의 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으로 롤링은 백만장자가 되었고 2000년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기를 수여받기도 했고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등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알아주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버킹엄에서 찰스 황세자로부터 대영 제국의 훈장, 정말 유명하고 명예스러운 훈장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저명 인사 100명 중에서 25위, 그 수많은 기업가들, 수많은 CEO들, 수많은 유명인들 있는 가운데서 25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동화처럼 멋지게 바꾼 로닝의 힘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롤링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직업을 잃고 아이를 키우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다가 어떻게 이게까지 되었을까요? 자, 그를 보면 어려움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았는데 자기가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가 소설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집중력을 가지고 자신이 꿈꿔왔던 자기의 재능을 놓지 않고 그것을 했을 때에 그녀는 세계적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인생 속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긴 터널이었지만 빠져나오고 지나가고 나니까 환한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버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분명 인생의 밑바닥이다 하더라도 도약의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는 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이상덕 TV를 듣는 모든 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일은 어떤 것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이제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나가게 될 거예요. 헬렌 켈러, 너무나 불우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을 극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분명히 성공할 날이 있고 극복될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고요. 또 인생에서 꿈꾸는 미래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